141번인데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비례식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에서 무수히 많은 비례식이 우리한테 주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비례식이 주어진 상황, 즉 비례식이다? 아니야, 비가 주어진 상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떠한 것에 비가 주어진 상황이죠. 비율, 그죠? 비율이 주어진 상황, 비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첫 번째, 양변이 존재하는 우리가 비례식이 있었을 때 우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항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비가 주어진 상황이면 일단 우리는 비례 상수 도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비례 상수 도입입니다. 항상 비례식에 대한 해결은 비례 상수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비례 상수 도입입니다. 비례 상수 도입. 비가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가 주어진 상황인데요. 그러면 비는 뭘 뜻하냐? 비라는 것은 어떠한 걸 뜻해? 분수를 뜻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수에 대해서 비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례식 하면 비 하면은 분수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도 맞아요. 비는 분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분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분수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분모분의 분자인데 그 분모에 대한 개념이 전체, 어떠한 전체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네모와 세모, 네모분의 세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분수를 읽어봐 그러면 네모분의 세모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네모에 대하여 세모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차지라는 말을 항상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모에 대한 세모의 비율, 이걸 나타내는 거죠. 네모에 대한 세모의 비율,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뭐다? 분수의 표현이다, 이거죠. 자, 만약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반에, 자, A라는 반, A반의 학생 30명 중 17명이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다 치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비율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비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럼 그것은 전체 학생에 대해서 30명에 대해서 17명이 안경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얘기인 거지. 이렇게 30명에 대해서 17명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비율이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30분의 17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B라는 거는 분수가 됨을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1절, 그 다음에 2절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에 비례식이 이렇게 있다. A 대 B는 C 대 D, 이런 게 있었을 때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 친구는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우리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래 초등학교 때 다 했던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자, 그것을 제외하면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얘는 B에 대한 A의 비율은 D에 대한 C의 비율과 같다 라는 말이 되어지겠고요. 아니면 A에 대한 B의 비율은 C에 대한 D의 비율과도 같다 라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얘는 A에 대한 C의 비율은 B에 대한 D의 비율과도 같다 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에 대한 C에 대한 A의 비율과
D에 대한 B의 비율은 같아요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다양하게 분수로 표현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비례식에서 성립했던 게 뭐냐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가 성립한다란 얘기지. 이거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겠죠. 그래서 이건 절대 참인 진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길 잘 봤어요 그랬더니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거는 같습니다.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같네요.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같죠.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어때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 더 해보기로 한 거야. 잠깐만, 2분의 1 하고 8분의 4는 같은 분수인데 곱한 게 같네. 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크기가 같은 분수죠. 8분의 4를 약분하면 얘가 되어지니까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니네 둘이 곱한 거랑 니네 둘이 곱한 게 어떤 모습? 같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아,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2에 대한 1의 비율과 8에 대한 4의 비율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도 또 읽어줄 수 있고, 이렇게 비율적인 측면에서 읽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에선 저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절. 그래서 얘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것. 자,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비례상수 도입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수의 비율이 2대 3대 8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3대 8이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 세 자연수를 내가 도입을 한번 줘볼 거야. 그럼 세 자연수면 그 세 자연수를 A, B, C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A 대 B 대 C가 2대 3대 8이다. 이렇게 주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자, 이럴 때 내항곱은 외항곱과 같아요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수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비례상수 도입을 할 거예요. 자, A에 해당하는 게 2고요. B가 차지하는 비율이 3이고요. C가 차지하는 비율이 8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를 실제로 2 곱하기 K 이렇게 놓을 것이고요. B를 3 곱하기 K라고 놓을 것이고, C는 8 곱하기 K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2 곱하기 K 대 3 곱하기 K 대 8 곱하기 K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을 K로, 모든 부분을 K로 나눠주게 되면 2대 3대 8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문항 표현 나왔을 때 이렇게 풀이를 가져가는 것, 이렇게 도입을 가져가는 것, 문제 풀이의 첫 삽을 이렇게 떠나가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비례 상수 도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한테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비례식이 주어질 것이고, 그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만은 항상 꼭 이렇게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 내용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세자연수의 비가 저렇게 되니까 3 곱하기 K, 8 곱하기 K 이렇게 세 수가 있었을 때 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예정. 그럼 나는 K로 나눠주겠죠. 2, 3, 8이 되고요. 2로 한 번 더 나눠지겠죠. 1, 3, 4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이때 얘네들을 다 곱하게 되면은 144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니까 24 곱하기 K가 144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따라서 K는 6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K가 6이 되니까 이 수는 12, 이 수는 18이 되겠고 6, 8에 48이 되어지겠죠. 가장 큰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48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으로 답을 체크해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